1995년에서 2002년에 걸쳐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맨션에서 감금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마츠나가 후토시와 그의 부인 오가타 준코. 그들은 협박과 학대 등을 잇따라 저지르며 피해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했던 사건인데요. 7년간 이어져 온 이 사건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당시 감금되었던 17세 소녀 키요미에 의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잔혹한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그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츠나가와 그의 부인이 살던 맨션에서 살해된 첫 희생자는 토라야 쿠미오, 키요미의 아버지였습니다. 기타큐슈시에서 부동산 회사에 다니던 토라야 씨는 손님의 지인으로 알게 된 마츠나가에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 불법적 행위 등으로 꼬투리를 잡혀 회사를 퇴직하게 되고 그의 딸인 키요미와 자신의 맨션에서 동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츠나가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정기 고문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토라야 씨에게 1일 1식의 식사 제한까지 두며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당시 11세였던 키요미가 청소를 하는 앞에서 결국 토라야 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마츠나가는 더 살인술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채를 토막내기로 하고 준코와 키요미 두 사람에게 채를 화장실에서 해체하고 처리하는 일을 시키게 합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 후에 마츠나가가 본격적으로 학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준코의 가족과 친척들이었습니다. 후쿠오카현 쿠르메시에 있던 준코의 본가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가족들 6명은 마츠나가에게 속아 1997년 4월경에 그가 살던 집에 감금되게 됩니다. 살해된 6명은 준코의 부모인 타카시게 씨와 시즈미 씨, 여동생 리에코, 그녀의 남편 카즈야 씨,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인 아야짱과 유우키 군이었습니다. 살해한 방법은 토라야 씨에게 가했던 방법들이었으며 채를 같은 방법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해체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중 젊은 남자였던 카즈야 씨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식사 제한과 정기 고문을 반복하여 물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에 가둔 채 수면제를 맥주에 섞어 마시게 한 후 사망시키기도 하였으며 카즈야 씨의 사망 후 마츠나가는 어른이 되면 나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라며 준코에게 유우키 군을 살해하도록 지시까지 합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준코의 가족 일가를 전부 살해한 이 사건은 마츠나가 자신이 주범이면서도 자신의 손은 일절 더럽히지 않은 채 총 7명의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나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이 집의 각 방문과 화장실 등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모든 창문에는 압축봉들이 못으로 박혀져 있어 탈출하지 못하도록 완벽히 봉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에서 톱으로 써는 소리가 며칠씩이나 들렸어요. 마츠나가가 범행을 저지른 그 맨션의 이웃 주민들의 증언 중 하나입니다. 심야에 마츠나가가 사는 집에서 톱을 써는 소리가 들리다가 조용해졌다가를 반복하는 일이 있었으며 또 다른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여름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한 악취가 풍겼고 마치 생간을 조리하는 것 같은 표현 불가능한 악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도나 휴게실 같은 곳에 사람의 소변이나 대변이 흘러있던 일도 있어서 다른 집 이웃이 마츠나가의 집으로 가 주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중년의 여성이 나와 아이의 머리를 때리며 네가 한 짓이지? 라며 화를 냈다고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악취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대소변을 뿌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확인된 내용은 신을 식이나 톱을 이용해 잘게 잘라 냄비에 끓여 살점과 뼈를 분리하여 살점은 믹서에 갈아 통에 담고 근처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처리하고 뼈는 잘게 부숴 캔에 담아
오이타현과 야마구치현과 연결되는 바다 근처에 투기하였다고 합니다. 신들을 해체했던 장소인 화장실은 마츠나가의 지시로 타카시게 씨와 카즈야 씨에게 배관 교환과 타일 교체 등의 일도 시켰다고 하네요. 2002년 1월 30일 새벽 1시 반.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주세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키요미는 조부모의 집으로 SOS 전화를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는 할아버지의 말에 키요미는 이따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당시 금방 전화가 끊긴 탓에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아침 6시 전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옵니다. 조부모의 얘기로는 맞았다. 이제 모든 게 다 싫다. 도망치고 싶다. 라고 하니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당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잠시 동안 조부모의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던 터라 집 전화번호와 주소는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맨션으로 온 키요미를 보고 조부모는 이곳저곳 시퍼런 멍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사정을 물으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거부를 하며 어차피 건강보험증도 없어 못 갈 거라 하였습니다. 걱정이 된 조부모는 구청으로 가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였고 그렇게 조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며 평온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월 15일 밤, 미야자키라는 남자가 키요미의 조부모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남자는 사실 마츠나가였습니다.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준코와 함께 가명을 쓰고 있었고 키요미도 이들의 가명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장에 넥타이, 파우치까지 들고 와 잘 나가는 회사원인 것처럼 꾸미고 온 그는 키요미 이모의 차를 타고 함께 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키요미의 이모는 마츠나가의 불륜상대 중 한 명이었으며 마츠나가의 거짓말에 속아 키요미의 조부모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키요미의 아버지를 소장님이라고 칭하며 저는 소장님에게 키요미를 18세가 될 때까지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키요미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소장님한테 반쯤 주게 됩니다.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조부모는 다시 키요미를 마츠나가에게 보냈고 또다시 고문받는 삶이 시작됐으나 다음 달인 3월 6일에 키요미는 다시 한번 탈출에 성공했고 조부모에게 또 한 번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2011년 마츠나가와 오가타 두 사람에게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공범인 오가타는 마츠나가에 의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과 폭력, 고문 등을 받아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귀신보다 인간이 무섭다고 느끼는 때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본을 들썩이게 했던 희대의 사이코패스였던 마츠나가 후토시. 그 죄는 언젠가 되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형제도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